우리가 흔히 음식은 상온에서 두면 상하고 냉장고에 넣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식탁에 남은 반찬들, 밥 남은 거, 채소, 과일, 전부 그냥 냉장고 안으로 쓸어 넣습니다. 마치 냉장고가 모든 걸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요, 이게 정말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천천히 아프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특히 신장과 간은 이런 변화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바깥에서 들어온 모든 물질을 필터처럼 걸러내고 정리하는 역할을 신장과 간이 담당하기 때문이에요. 냉장 보관이라는 건 음식의 부패 속도를 낮춰줄 뿐입니다. 멈추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막아주지도 못합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세균의 움직임이 느려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세균이 죽는 건 아니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말짱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아주 천천히, 아주 미세하게 변화가 진행돼요. 특히 전분이 많은 음식들, 대표적으로 밥, 감자, 고구마 같은 아이들은 냉장고 안에서 구조가 바뀌면서 딱딱해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걸 드시면 배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꾸 나오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강해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먹는 음식의 보관 방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한 가지, 냉장 보관하면서 맛이 덜해지니까 많은 분들이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어요. 짜게 먹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장한테 바로 부담이 가죠. 몸 안에 소금이 많아지면 혈관 속 물의 양이 늘어나면서 혈압도 올라가고 신장으로 가는 부담도 훨씬 커집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은 좋은 건데 잘 먹으면 되지. 하지만 좋은 음식을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고 어떤 상태로 먹느냐가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기능은 서서히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하루쯤 상한 거 먹어도 멀쩡했는데 이제는 그게 속을 망치고 속이 망가지면 위가 약해지고 위가 무너지면 장이 힘들어지고 결국 혈관과 간, 신장이 차례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당장 냉장고에서 음식을 죄다 버려라,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정말 조금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밥은 냉장 말고 냉동. 고구마는 냉장 말고 서늘한 곳에서 보관. 남은 나물은 다음 날까지만 드시고 그 이상 남기면 과감히 정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음식이 정말로 내 몸을 살리는 음식이냐? 아니면 그저 버리기 아까워서 넣어둔 음식이냐? 이걸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쌓고 저장하고 아껴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은요? 아껴두는 게 아니라 지금 돌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한두 가지 식습관만 바꿔도 체력이 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잠의 질이 좋아지고 변이 잘 나오고 부종이 빠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걸 몸이 정말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은 절대 큰 변화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고 혹시 냉장고 문 열었을 때 조금 멈칫하게 되셨다면 이미 반 이상 성공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몸이 아픈 건 잘못이 아니에요. 아픈 몸을 돌보려고 마음을 낸 지금이 진짜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몸한테 정말 고맙다, 수고 많았다, 앞으로는 내가 지켜줄게, 그렇게 말해주자고요. 그리고 제가 그 곁을 같이 지켜드릴게요. 우선 밥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남은 밥은 바로 냉장고에 넣으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요, 밥은 냉장고 안에서 전분이 굳으면서 성질이 변해버립니다.
딱딱해지는 게 눈으로도 보이죠. 그 상태의 밥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위에서 잘 풀어지지 않으니까 점막을 자극하기도 하고 장에서도 부하가 걸립니다. 그런데 몸은 이걸 소화시키려고 애를 쓰니까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오고 변이 딱딱해지고 심하면 속쓰림과 위염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밥은요, 냉장 말고 그냥 한 공기씩 소분해서 냉동시키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면 전분이 원래 구조 그대로 얼었다가 데울 때 다시 부드럽게 풀려서 위가 편안하게 받아줍니다. 밥은 똑같은 밥인데 냉장인지 냉동인지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엔 감자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감자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알고 계세요. 맞습니다. 잘 먹으면 몸에 좋아요. 그런데 냉장고에 넣어두면 감자 속에 있는 전분이 당분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바뀐 감자를 조리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좋지 않은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간과 신장, 그리고 신경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냉장고가 아닌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날이 조금 지나서 싹이 올라온 감자는 과감히 버리셔도 됩니다. 아깝다고 드시면 몸이 더 아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남긴 나물을 냉장고에서 며칠씩 두고 드시죠. 나물은 공기와 닿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산화가 진행되고 특히 세균 번식이 아주 천천히 일어납니다. 겉으로 냄새가 안 나서 괜찮아 보이는 이유는 세균이 아직 폭발적으로 증식하기 전이라서 그래요. 하지만 몸은 아주 민감합니다. 특히 장이 약한 분들, 신장이 예민한 분들, 당뇨 있으신 분들은 나물 오래 두면 바로 속에 반응이 와요. 그래서 나물은요, 하루 지나면 데워서 다시 한번 끓여주거나 안 그러면 그날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은 아깝지 않은 데서 생깁니다. 버리는 게 아까워서 오래 두면 몸이 고생합니다. 생선도 생각해 봐야 해요. 생선은 냉장에서 시간이 지나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게 머리 아프고 얼굴 붉어지고 두근거리고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것을 불러올 수 있어요. 특히 등푸른 생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선은 구입하시면 바로 손질해서 냉동, 필요할 때 꺼내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것만 바꿔도 속이 훨씬 편해지고 피부 가려움도 줄어듭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냉장 보관이 나쁜 게 아니라 냉장 보관을 해도 되는 음식과 하면 안 되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채소 중에서도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같은 친구들은 냉장고에 넣어도 비교적 잘 버팁니다. 하지만 깻잎이나 상추 같은 연한 잎채소는 냉장고 안에서 산화가 빨리 진행되고 영양이 금방 사라집니다. 심지어 오래 두면 금속맛 같은 쓴맛 느껴지죠. 그게 바로 성분이 변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 건 차라리 구입해서 이틀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많이 사지 않고 조금씩 자주 사는 쪽으로 가는 것이 몸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힘이 줄어듭니다. 이 말은 똑같이 먹어도 예전보다 몸이 더 부담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걸 먹는 것보다 덜 해로운 걸 먹는 게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바로 노년기입니다. 건강은요, 크게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가볍게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냉장고 속 음식을 가볍게 정리해 보는 것. 밥을 냉장이 아니라 냉동으로 바꾸는 것. 남긴 나물은 이틀 안에 정리해 주는 것. 생선은 사자마자 손질해서 얼려두는 것. 이 네 가지만 해도 몸이 정말 솔직하게 달라집니다. 속이 편해지고, 변이 부드러워지고, 잠이 깊어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부종이 빠지고, 두뇌가 맑아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건강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 문 하나 여는 것. 그 작은 행동이 몸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이고요.